안녕하십니까. 시원한 국방 이야기 전문 채널 시국TV입니다. 서남렬입니다. 김철우입니다. 방산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방위 산업 얘기하시는 거죠? 예, 무기 수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해요. 특별히 T-50. 이거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우리 공군이 6.25 전쟁 당시에 L-19이나 수류탄을 손으로 던져요. 쫓아가던 시대에서 이제 그 전투기, 고등훈련 경전투기를 스스로 생산해서 지금 KF-21이 지금 시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한국판 제트기 개발의 진짜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T-50의 성공 신화는 우리가 마이카를 가졌으면 꿈을 그리던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항공산업에서도 T-50을 생산해서 이미 해외에 수출을 했고 또 한국 공군에 납품한 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또 FA-50이라고 경공복기로 만들어서 실제로 수출하는, 그리고 미국 회사나 이태리 회사나 많은 회사하고 경합을 벌이는 세계 유수의 제트 전투기 경공격기를 생산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는 게 공군 출신이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나라의 자부심입니다. 지금 콜롬비아 수출을 최소한 20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대면 6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왔어요. 인도네시아 22대, 필리핀 12대, 이라크 24대, 태국 14대에 이어서 콜롬비아 이번에 20대, 최소한 20대. 초음속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개발은 항공 역학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비슷하게 이 마케팅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투원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듯이 이 훈련기구 경공격기면 공격기구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 합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맹점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휘젓고 날리는 파일럿, 탑건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도 프로펠러 조종사 초등, 중등, 고등훈련인데 고등훈련기로. 그러니까 T-50은 고등훈련기. 고등훈련기. 예. 초등, 중등은 뭘로 하죠? KT-1을 비롯해서 우리 그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공입니다. KT-1이나 또 유럽에서 들어온 항공기 등등을 해서 초등훈련은 기본적인 조종사로서의 항공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조작 기술, 그 다음에 기본 거 배우고 중등에서는 이제 초등 훈련을 통해서 병아리가 나는군요. 네, 병아 나는데 이제 메추리기가 이제 독수리가 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공군상관학교도 1학년은 메추리라고 그러고 골든 이글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골든 이글까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등 과정. 중등 과정도 과거에는 T-37, A-37 이런 제트기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 이글이라고 하는 T-50은 고등훈련의 다양한 전술 기동뿐만 아니고 기총, 사격, 공대지 사격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T-50은 마하 1.5라고 해요, 재원이. 근데 마하 1이 음속의 속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마하 1로 나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0km 기준 20분이네요. 20분. 그러니까 1.5로 가면 15분이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하로 달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연료 소모가 많아요. 마하의 장벽을 통과하려면 뭐냐면 샤크 웨이브라고 충격파가 생깁니다. 마하로 통과하는 순간에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다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날고 있는 F-16이나 F-35 등 F-15 이런 전투기들이 마하 돌파를 잘 안 하죠. 그런 충격파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도 항공 역학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이 T-50 성공 신화 속에 우리의 기술이 상당 수준 앞서 나갔다. 골든 이글 황금 독수리네요. 그렇죠.
근데 골든 이글이 황금알을 낳는 그 수출의 총알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이태리산 항공기나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쟁 기종에서 대한민국을 따라서 배우고자 하는 동남아 국가나 중동 국가나 자국에 필요해서 훈련용으로도 쓰지만 일단 유사시에 경전투기로 활용이 필요한 나라에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발전한 나라들, 미국이나 좀 미국도 고등훈련기 기종으로서 강력한 후보였다가 마지막에 고배를 맞췄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우수한데 거기서 비용 문제 때문에 최종 체결까지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픈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 고등훈련기나 항공기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경쟁 기종과의 그 차별성 이런 것이 디자인 단계부터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세계 훈련기 시장이 지금 교체 주기에 딱 들어와 있는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외 공관에 그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제가 적지 중심작전 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전문 용어 같은데. 적지에 깊숙이 침투해서 적들이 어떠한 전술을 수행하는지 그걸 잘 보고 빨리 보고해 줘야 우리 전술 전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알레니아 아에르마르키사에서 만든 N346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 기종입니다. 그렇죠. T50에.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두 기종이 최종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지금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시작해가지고 UAE, 이집트, 싱가포르 등지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가 우리 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저도 수출 진흥에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탈리아 M346 그 기종은 상당히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공격기용이 아니고 훈련기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군 규모가 좀 작아서 다목적으로 훈련기로 쓰다가 공격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요구하는 국가에는 상당히 경쟁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규모가 좀 있어서 별도의 공격기 그리고 훈련기를 나눠서 써야만 되는 국가의 경우는 그렇게 선호도는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방산 수출 전략에서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화 과정에서 이 국력이 성장하기 전 2단계까지 올 때는 해외로 나와서 벤치마킹한다. 배워서 우리 거를 만드는 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국제화 추세에서도 연결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시스템과 무기 체계를 보고 배워서 자기들이 사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가 선진국형 마인드를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아니고 리버스 벤치마킹 역설계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처럼 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한국화를 시켜야 그 사람들이 가서 한국 무기 체계를 더 순환하는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많이 배우고 그 UAE 같은 경우도 풍부한 자금력 5.1달러를 해가지고 항공 우주 분야에도 우리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왔던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네. 방산 수출 전략에서 우리의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 로지스틱스 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선호를 해요. 한국 사람이 뒤에 이제 운수 지원 패키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신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꼼꼼하게 하고 오차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제 무기 체계를 하나 수출해 놓고 나면 그 뒤에 딸려가는 후속 군수 지원이 상당히 덩치가 크단 말이죠. 그래 T50, F50 발전에 직접 참여했던 설계하고 참여했던 이유 박사님 얘기를 농담식으로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두뇌 회전력과 손기술의 조합 이 항공기가 조립 운영하는데 명석한 두뇌와 손기술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 와이어링이라든가 모든 계획이라든가 조작 이것을 굉장히 그 치밀하게 잘 다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아주 떡두꺼비같이 큰 손으로 하는 그 사람들 시스템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아주 예민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손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한국이 우수성이 있다. 그런 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T-50은 F-16 계열의 전투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들 양성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약 15,000여 대의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물론 F-15나 F-35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세계적인 그 추세가 F-16이 가장 그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종이거든요. 그런 계열의 그런 정도의 승률들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T-50 아주 유용한 기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종이 추가적인 그 이번에 그 수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콜롬비아 등등 그 마약 전쟁 같은 거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에는 아주 적합한 기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이 우리나라 자체 비행기 생산 사업을 시작했는데 97년도에 록히드 마틴사와 본격 개발에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갖고 2001년 기체를 완성하는 쾌거를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항공기 개발이 일단 되면 아까 부수 지원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항공기 개발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국가에 하면은 국가 간의 신뢰와 소통도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부품 중에서 이제 타임 체인지 아이템이라고 TCI라고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엔진 계열의 엔진이 생명입니다. 항공기에서는 일단 엔진에 관련된 각종 부품들이 계속 적어도 30-40년 동안은 계속 관계를 갖고 또 후속 군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동률과 이 후속 군수 지원이 아주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항공 카이 같은 완성 시스템 완성된 항공기 수출형 회사뿐만 아니고 휘하에 많은 부품 업체들의 어떤 생존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기업 경영의 방위 산업 측면에서 활력소도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산업을 육성할 때 자체적으로 과당 경쟁이 일어나면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T-50을 생산하고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비행훈련 능력이 뛰어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비행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국가로서 도약하는 것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비행훈련 여건들이 좋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예를 들면 청명일수라든가 국토의 넓이라든가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수 능력이 뛰어나고 또 직접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를 갖고 있으니 국내건 국외건 혹은 더 나은 여건이 되는 곳에 비행훈련 센터를 세우는 문제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육군 장교 출신인데 공군 비행기를 마케팅하다 보니까 비행훈련 서비스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국내 군공항의 소음 문제가 광주공항 등등 많이 일어나는데 훈련 비행단에서 의외로 소음 문제가 많아요. 조종사도 이착륙 훈련 계속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지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훈련 역량과 서비스를 환영하는 기지도 있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국내에서 항공기 훈련에 따른 소음 문제나 특히 이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정도의 유럽이나 미국 등의 좋은 여건에서 비행훈련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니까 그 군대를 호주나 이런 데서 다 해외에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방사 수출도 하면서
조종사 교육훈련 서비스 수출도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방안이 이 새 정부에서는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거를 진취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방위산업 역량뿐만 아니고 그 훈련 서비스까지도 증진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고등훈련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다 보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국내 대학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교육, 그 노하우, 교육자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나라로 찾아가서 현재 서비스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여하는 분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이제 새 정부에서도 그런 교육 수출에 모색하고 또 그걸 장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고등훈련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 잘 시켜야 치밀하게. 그러니 이것도 수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근데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서의 방산 수출 전략 같은 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유관 산업의 그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항공기의 발전 추세에서 가장 눈에 해당되는 게 레이더 개발이거든요. KF-21 같은 경우도 A사 레이더라고 다기능 레이더 이거를 개발하는데 두 개의 유력 업체들이 상호 그 과당 출혈 경쟁을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미국처럼 불필요하게 내부 출혈이 심한 거는 계열화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골든 이글의 개발 역사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시작이 반이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뤘고 우리가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과 또 항공기 개발은 특히 전투기 개발은 또 통합 인테그레이션 역량 그리고 데이터 링크와 관련된 역량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세계 무기 시찰 스웨덴의 스피디 데이터를 보면은 5, 6위권의 무기 수출 국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 40여 프로, 나머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등 하면은 거의 10위권 내는 좋게 들어가고 무기 수출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최근 국제 사회가 분쟁, 전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이제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한 이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완연하죠, 이런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무기 소요는 늘고 또 무기 수출하는 업계에는 상당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최첨단 무기 시장이 요즘 오늘 보도에도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군의 어떤 그 가상 증강현실 이런 것도 최첨단 하드웨어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로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 재래식 무기의 소요는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각세기 각국의 소요가 증가할 거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국판 군사복합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우리 국제 경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첨단 항공 산업을 활용한 각국의 자주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병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수출 시장은 장밋빛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만 한국은 70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무기로. 그래서 5위권이죠, 네. 세계. 네. 세계 군사력 6위. 네. 무기 수출 5위, 강대국으로 가는 길에 지금 우리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우리가 강대국, 군사 강대국이 된 거를 물론 핵하고 미사일 빼놓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K-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K-팝, BTS는 세계 1위권을 했지만 군사, 국방,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세계 5, 6위권의 선진 강대국이 됐는데 우리만 마인드가 패배의식에 길들여져가지고 꼭 미국하고 비교하려고 해요. 미국은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 다른 나라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른바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이. 천조 원에 이르는 그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와 너무 경쟁해서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 가질 필요 없이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 무기 체계를 사가려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방산 수출 실적을 그 이전 5년간과 대비하면 거의 1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화그룹이라든가 특정 그룹을 명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산 그룹에 집중하고 집중적인 양성이 앞으로는 계속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해당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또 국방부의 방산 무기 세출, 뭐 서울 아덱스 같은 것도 많이 열지 않습니까? 국제 무기 시장 그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각국의 무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은 전자제품을 전시회보다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기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한번 딛고야 될 징검다리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외 파병을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에 방산 물자 수출하기 위한 뭐 전략적 거점을 하기 위해서 해외 파병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 전략적 그리고 숭고한 가치를 유지를 하되, 그런 냉혹한 현실에서 외국산 비싼 무기를 계속 우리가 사들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그런 정도의 방산 수출 역량을, 특히 무기 개발 및 생산 후속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국익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 실적,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과 관련해서 흐뭇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